안녕하세요. 이서방입니다. 네, 오늘은 LNF와 관련된 충격적인 이야기를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어제 상사 이래 최초로 인베스터 데이 행사를 열었어요. 그러니까 약간 테슬라랑 하는 짓이 이제 비슷해져 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자, 어떤 내용으로 어디까지 우리가 확대 해석을 할 수 있는지 오늘 그 말씀을 좀 웃음기 빼고, 근데 웃음이 나옵니다, 자꾸. 좀 자세하게 말씀드려보는 시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별 내용이 아닌 첫 번째 내용부터 말씀을 먼저 드려보겠습니다. 자, 재고자산 리스크가 해소된답니다. 말 그대로 진짜 LNF의 최악의 골칫거리였던 NCM 523 제품이 있습니다. SK온에서 받아주기로 한 제품인데, SK온이 안 좋았잖아요, 상황이. 그러다 보니까 이걸 받아주질 못하고요. LNF가 떠안고 있는 형국이었어요. 자, NCM 523 처음에 계약을 맺었을 때 리튬 가격이 워낙에 비쌌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리튬 가격이 3분의 1 토박이 났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만들어 놓은 양극재의 가치도 리튬 가격 하락과 똑같이 맞물려서 팔지도 못하고 쌓여있는 재고의 가치가 똥값으로 전락했다는 얘기예요. 자, 이것 때문에 실적은 어떻게 나오든 상관없이 재무제표상의 어떤 마이너스가 굉장히 커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재고가 드디어 거의 다 소진됐으니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실적 턴어라운드가 기대가 된다는 내용으로 인베스터 데이 자료 첫 번째 내용이 이제 끝납니다. 자, 두 번째 내용부터는 정말로 이거는 재밌는 내용들이니까 여러분들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고객사 답변합니다. LG 엔솔이 50% 이상 거의 뭐 80%를 점유하고 있는 현재 고객사 비중 현황에서 앞으로는 다양한 고객들을 늘려가면서 이 LG 엔솔을 기대고 있던 비중을 낮추겠다는 내용이에요. 흥미로운 내용들이 몇 개가 포착이 되죠. 자, B사, C사 이렇게 있습니다. 얘네가 SK온이 됐던 삼성 SDI가 됐던 아니면 현대기아차가 됐건 고객사는 다변화되고 있다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가 될 것 같고요. 이 16%를 차지하고 있는 하늘색 이 내용이 보이시죠? 자, 기수주한 해외 고객사래요. 이건 어딜까? 테슬라입니다. 자, 테슬라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재밌는 내용이 하나 더 나오죠. 자, 20%가 더 늘어나는데요. 자, 신규 해외 물량을 추가 확보한다라고 합니다. 추가 확보 예정이라고 한다는 얘기는 어느 정도 접점을 찾았거나 아니면 LNF의 성격상 확정이 돼 있음에도 발표를 안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여기에서 눈여겨봐야 될 것 첫 번째는 뭐냐? 2024년 기수주 해외 고객사 비중과 자, 20%의 비중을 한번 보시죠. 색깔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내용이라는 거예요. 같은 내용이라는 겁니다. 자, 신규 해외 물량을 추가 확보한다는 얘기는 테슬라의 신규 해외 물량을 추가 확보한다는 얘기로 저는 들리고요. 자, 이게 거점이 어디냐? 북미, 유럽, 일본에 있는 전기차 혹은 배터리 셀 업체라고 합니다. 끝났습니다, 얘기. 네, 이게 어디냐? 파나소닉입니다. 자, 파나소닉과 북미 쪽 양극재 관련한 추가 물량을 확보했다는 얘기로 저는 생각을 하고요. 생각이 왜 다를 수가 없어요. 색깔이 똑같습니다. 비중이 20% 플러스가 된다라고 적어놨거든요. 자, 그리고 북미, 유럽, 일본에 일본이요. 네, 어디일까요? 자, 전기차 그리고 배터리 셀 업체에 플러스 알파가 될 만한 신규 물량을 확보하기 직전이라고 보이는데, 이거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파나소닉일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요. 파나소닉은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4680 배터리를 어디에서 만드냐? 북미에서 만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북미의 캔자스 시티 공장이 2025년부터 가동에 들어갈 건데, 여기에 들어가는 양극재는 누가 공급한다? 레드우드입니다. 그런데 레드우드에서 납품하는 거 말고 LNF가 납품을 한다고요? LNF는 현재 국내에 있는 구지 공장 이외에 해외 생산 시설 자체가 전무합니다. 자, 그래서 레드우드가 LNF와 손을 잡고 조인트 벤처를 통해서 말하고자 했던 건 뭐냐? 북미의 테슬라를 비롯한 다양한 고객사들이 현지 생산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 너와 LNF와 레드우드가 손을 잡으면 이 고객사들을 전부 씹어먹을 수 있을 거다라고 하면서 무려 100기가와트시가 되는 엄청난 물량의 양극재 공장을 지금 만들어 놓은 상황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레드우드 머티리얼즈도 내년부터 양극재를 본격적으로 출하를 하고, 그 첫 번째 물량이 캔자스시티 데소토에 있는 파나소닉 4680 공장으로 납품이 시작됩니다. 자, 그럼 LNF가 얘기하고자 하는 건 뭘까요? 레드우드 머티리얼즈와의 깜짝 발표가 머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거대한 내용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고요. 이 내용이 얼마만큼 확장돼서 나오는지 다음번 내용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LNF의 북미 유럽 지역의 매출 비중이 가면 갈수록 확대될 것 같다라는 내용입니다. 자, 유럽은 노스볼트와의 접점도 있고요. 테슬라의 유럽 진출과 관계가 있는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자, 비중이 유럽향 비중이 12%인데 현재 2028년까지는 21% 정도로 비중이 올라갈 걸로 보이고요. 자, 북미 쪽 비중이 중요한데요. 현재 북미로 나가는 물량은 22%에 불과합니다. 전체 물량에. 왜? 대다수는 LG 엔솔의 오창 공장으로 들어가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자, 그래서 이걸 타파하기 위해서 보다 북미 쪽 지금 테슬라 발 양극재 수량을 늘릴 걸로 예상이 되는데 무려 현재 22% 비중이었던 게 60%로 확장이 됩니다. 왜? 여기는 현대 기아도 있을 거예요. 현대 기아도 지금 양극재를 LNF 걸 써야 되기 때문에 현대 기아 플러스 테슬라가 될 건데 이 비중이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이제는 미국 쪽에 판매하는 양극재의 비중이 전체에서 60% 정도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어떤 내용이 추가로 기다리고 있을까요? 요거를 여기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제품 포트폴리오를 다각화한다. 첫 번째, 전기차용 포트폴리오를 굉장히 많이 늘릴 것이다라는 얘기를 첫 번째로 합니다. 자, 엔트리급 소형 자동차는 LFP 혹은 LMFP라는 망간이 일부 함유된 LFP를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스탠다드형, 그러니까 중장거리형 중형 세단 이하급은 망간 리치를 지금 개발하고 있다고 해요. 자, 그리고 미드니켈 양극재도 준비 중에 있고 코발트 프리 양극재를 준비 중에 있다고 합니다. 자, 코발트 프리 관련해서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가 준비하고 있다? 테슬라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코발트 프리 관련해서 테슬라와 우리 공급망 안에 있는 협력 그룹들이 코발트 프리 양극재를 준비 중에 있다라고 코멘터리를 그대로 적어놓습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LNF와 테슬라가 함께 어떤 요청사항을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이와 관련해서 로보택시 관련된 내용이라든가 세미트럭에 탑재될 만한 배터리를 공동으로 아마 연구개발 진행 중에 있지 않을까라고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어요. 자, 코발트 프리 관련해서 그렇죠. 스탠다드 모델에다 적용하기 위해서 개발 중에 있다라고 하고요. 자, 프리미엄급은 하이니켈 그리고 고전한 미드니켈로 확장을 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근데 재밌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 오른쪽에 나와요. 오른쪽에 보시면 EV 선박을 준비합니다. EV 선박용 양극재를 준비하는데 자, 여기서 보시는 거 LFP, LFMP는 혼자 만들어서 판매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양극재 회사는 고객사의 요청이 있어야만 그 기술력 테스트를 통과해야만 제품군을 늘릴 수가 있는 구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준비 중에 있는 모든 다양한 양극재 제품군은 고객사의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개발한 거고요. 이게 순차적으로 SOP라고 하죠. 스타트 오브 프로덕트가 되는 게 확정적으로 지금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2025년에 뭐가 나올 거고 2026년에 뭐가 나올 거고. 자, 이 고객사가 어디겠냐는 얘기예요. 어디냐? 테슬라입니다. 자, 그런데 선박용까지 지금 나와요. 선박도 누가 요청한다? 누가 요청하는지 모르겠지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비전기차 분야의 2차전지 산업 진출을 계획한다라고 하고요. EV 선박 시장 대응을 위해서 양극재 제품을 이미 개발 중에 있다라고 합니다. 자, 글로벌 전기 선박의 시장 규모가 32년까지 엄청나게 늘어날 거고 연 평균 18.8%가 전기 선박으로 대체될 걸로 예고가 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전기 선박용 양극재도 개발 중에 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걸 누가 요청했을까요? 이 밑에 나옵니다. 테슬라입니다. 자, Ship and Planes 이거 보시나요? 네, 이게 배 전기 선박하고요. 전기 비행기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이 전기 선박과 전기 비행기에 관련된 내용이 뭐라고 나오느냐? 연간 수요가 뭐 어쩔 때 선박이 연평균 70번 충전하고 매번 용량의 75%까지 충전한다고 가정하면 전 세계 모든 선박이 전기로 전환됐을 때 40테라와트 시의 배터리가 필요할 것이다라고 해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예고하고 있는 그 선박용 배터리에 대한 소개를 합니다. 자, 장거리 선박 있죠? 장거리 선박 옆에 뭐라고 써있는지 보이시나요, 지금?
니켈과 망간입니다. 네, 니켈과 망간. 자, 그리고 글로벌적으로 필요한 총 배터리 수요는 12테라와트시. 자, 그리고 더 짧은 범위의 숏레인지 선박들은 이건 뭐라고 써 있느냐? 제가 이걸 바꿔서 보여드리겠습니다. LFP라고 적혀 있습니다. 네, LFP. 자, 그리고 전체적으로 필요한 배터리 용량은 얼마다? 28테라와트시입니다. 그러니까 기가와트시의 1000배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양의 배터리가 필요할 걸로 보이고, 자, 구체적으로 캐소드가 써 있죠. 어떤 양극재를 사용할 것이다라고까지 써 있는데, 니켈과 망간 베이스의 배터리 양극재를 갖다가 장거리용 선박에 적용을 하겠다라고 해요. 이런 계획까지 다 세우는 겁니다. 테슬라는. 자, 다시 LNF 쪽으로 가볼까요? 자, 망간 리치가 나옵니다. 그리고 LMFP에도 망간이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죠. 네, 망간 리치입니다. 자, 그리고 코발트 프리 관련해서는 제가 앞서서 테슬라 자료에서 보여드렸습니다. 우리는 우리 밸류 체인에 있는 그룹 안에 있는 고객사와 코발트 프리 양극재에 관련된 연구를 공동으로 하고 있다. 네, 미드니켈은 중거리용 자동차에 적용을 한다. 자, 그래서 이 모든 요청은 테슬라에서 오더가 나온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ESS도 마찬가지예요. 말 그대로 이제 더 이상 값싼 중국산 인산철 배터리를 미국 내에서 활용할 수 없게끔 지금 세액공제 혜택을 다 전부 강화를 해놨고 관세조차 100%로 인상을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테슬라가 가장 필요로 하는 북미 대륙에서 에너지를 저장할 만한 어떤 장치를 만들어야 될 때는 자체적인 양극재를 만들던가 아니면 그에 대응할 만한 우리가 가장 믿고 쓸 만한 양극재 업체를 손을 잡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용 LFP, 로보택시용 소형차 LFP도 지금 LNF가 지금 준비 중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ESS용, 그러니까 에너지 저장 장치용 LFP도 테슬라의 요청이 아니라면 네, 만들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것도 못 믿겠다. 그러면 세 번째 내용을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고 이게 원래 세 번째인데, 자, 위에 나와 있는 내용 중에 굉장히 흥미로운 내용이 있어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마지막으로 유추해 보면서 오늘 첫 번째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글로벌 레귤레이션 대응력을 강화한다라고 합니다. 자, 100% 국내 자본과 기술을 기반으로 한 전고체 2029년까지 12만 톤 정도를 확보한다라고 하는데 뭐 다 알고 계시는 내용일 거예요. 자, 현재 LNF의 하이니켈 전구체를 만드는 애들은 JH 케미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LNF의 직접 자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굉장히 기술력이 좋겠죠. 전구체 국산화 일찌감치 이뤄냈고요. 전 세계 어떤 기업들도 따라하지 못하는 하이니켈 95% 이상 단결정 전구체까지 만듭니다. 자, 그러니까 뭐 기술력은 최고라고 보시면 돼요. 자, LLBS는 LS 그룹과 조인트 벤처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LS와 그다음에 세방그룹과 LNF가 삼위일체가 돼가지고 전구체 사업을 진행하는 게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논 FEOC 말 그대로 해외 우려 그룹으로 지정되지 않은 그런 전구체 협력사와 또 손을 잡아가지고 전 세계에 공급할 만한 양극재의 전 단계인 전구체를 무리 없이 우리가 만들어내겠다라는 목표를 제시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상한 게 하나 있죠. 이상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 리사이클 관련된 내용입니다. 자, 원재료의 공급망을 확대할 거고요.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겠다고 합니다. 이것도 이제 지금 얘기를 나온 거는 세방그룹이 여기에 물류를 담당할 것이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자, 좋습니다. 전 세계에 뻗어나가 있는 배터리 세방그룹의 어떤 글로벌 유통망을 통해서 LNF가 조달을 받겠다는 얘기예요. 전 세계에 흩뿌려져 있는 배터리를 우리가 재활용하려면 갖고 와야 되는데 그 배터리 물류를 담당하는 파트너십을 세방하고 맺었다는 소식은 알고 계시는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자, 그건 알겠는데 그러면 배터리 재활용하는 기술은 어디 있어요? 없습니다. 근데 이 기사를 한번 보실까요? LNF가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을 본격화한다고 지난 6월 달에 얘기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독보적 전처리 기술이래요. 독보적 전처리 기술. 그러니까 남들이 따라할 수 없을 정도랍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는 뭐 이제 어떻게 되냐? 업계 평균 대비 3배 정도의 같은 시간 내에 폐배터리 처리 능력을 확보했다라고 해요. 갑자기요? 갑자기?
얘네가 원래 폐배터리 재활용하던 업체였나? JH 화학공업이? 아닙니다. 전구체 만드는 회사예요. 폐배터리 기술은 어디 있어? 여기 있습니다. 여기 있어요. 레드우드 머티리얼즈요. 자, 이 내용은 블룸버그 통신 내용을 발췌해 온 거고요. 올해 4월 18일 날 기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 레드우드 머티리얼즈의 전처리, 후처리 공정에 대한 위대함을 갖다가 지금 블룸버그가 얘기해 주는 거거든요. 자, 얘네가 전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폐배터리 시설을 지금 구축해 놨고요. 전처리, 후처리에서 얘네만큼 뛰어난 회수율을 보이는 회사도 현재까지 존재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전기를 가장 적게 사용하고 폐수가 가장 적게 나오고 가장 친환경적인 자원 순환 시설을 유지하고 있다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이 기술을 갖다가 전 세계 배터리를 대상으로 확대를 할 건데 그 확대해서 재활용된 배터리의 광물만 가지고도 북미 시장을 양극재 조달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자, 그래서 엄청난 기술력을 갖다가 지금 레드우드 머티리얼즈가 보유하고 있고 얘네가 다음번에 원하는 건 뭐다? 그 회수된 광물을 갖다가 양극재 공장으로 이제 넓혀나가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 기사가 마무리가 되는데 양극재 기술은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양극재 기술은 얘네가 없어요. 자, 그럼 다시 한번 LNF는 JH 화학공업은 갑자기 어떻게 폐배터리 재활용 사업을 하는 거죠? 독보적인 전처리 기술을 갖고 있다고요? 어떤 기술입니까? 네. 그리고 이걸 이렇게 포트폴리오 자료에서 자랑스럽게 얘기를 하죠. 근데 한쪽 구석에 찌그러뜨려 놓습니다. 리사이클. 원재료 공급망을 확대할 거고 원가 경쟁력을 확보한대요. 네, 그렇게 해서 실적이 좋아질 거고 그 다음에 향후에 가서는 우리가 전 세계에서 뭐 방구 좀 낄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마무리를 짓습니다. 어디까지 얘기가 된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 저는 끝났다고 보는데요. 네. 우선은 LNF의 주 어떤 고객은 전기차 업체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전기차 업체죠. 현재는 전기차 업체라고 생각하고 있고. 자, 근데 미국 현지에서 지금 테슬라에 대한 반응 뭐라고 생각합니까? 인공지능 업체구나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테슬라의 주가가 떨어졌습니다. 전기차에 관련된 실적보다는 FSD나 인공지능을 자랑하기 위한 홍보장이었구나라고 얘기하면서 전기차 실적 분야가 부진할 것이다라는 악성 어떤 루머들을 퍼뜨리면서 테슬라 주가가 망한 거거든요. 자, 근데 테슬라는 지금 현재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테슬라가 가장 먼저 출시할 걸로 예상되는 실제 모델은 세미트럭이고요. 이 세미트럭에 당장 장착을 해야 되는 배터리 셀은 뭐냐? 4680이고 세미의 헤비 트럭은 하이니켈 양극재가 들어가지만 세미의 라이트 모델은 뭐가 들어간다? LFP가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고객사 요청에 의해서 고밀도의 LFP를 추가 지금 기술 생산 기술을 연구하고 있다라고 LNF 관계자가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것도 모자라서 여기로 다시 이어지게 되는데 테슬라는 뭐라고 합니까? 자체적으로 LFP 배터리를 또 만들겠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야기가 어떻게 이어지는지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자, LFP 배터리는 CATL 걸 못 씁니다. 뭐 물론 중국 상하이 기가팩토리에서 만들어지는 모든 차량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CATL 겁니다. 그리고 유럽에서 베를린, 기가 베를린에서 만들어지는 배터리 일부도 CATL께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지금 뭐 루머로 나오긴 했지만 비아디께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뭡니까? 테슬라가 준비하는 건 그것도 비싸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도 비싸니까 LFP 양극재는 레드우드에서 받을 거고 4680 같이 LNF에서 받든 레드우드에서 받든 조달처를 따로 구할 거고 배터리 셀 자체는 자기네들이 만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세미를 당장 대량 생산을 해서 판매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제가 이어가기로 하고요. 자, 어쨌든
여기와 관련된 이제 실타래가 풀렸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로보택시 행사에서 나온 게 뭐죠? 컴팩트 세단이 우선 나왔어요. 샘플이긴 하지만. 자, 여기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LFP가 될 걸로 보이고요. 자, 이거보다 먼저 이제 같이 나온 게 뭐냐? 상업용 자동차가 아니라 패신저 밴 아니면 버스로 일컬어지는 로보 버스입니다. 거기에도 LFP가 들어갈 걸로 보입니다. 혹시나 하이니켈이 들어가게 되면 이것도 4680 90% 이상의 하이니켈이 장착될 걸로 예상이 되는 거고요. 자, 이거 두 개가 언제 나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면 LFP는 어디 필요하냐? 그리고 4680이 무지막지하게 지금 필요한 이유가 뭐냐? 왜 레드우드 머티리얼즈와 양극재를 그렇게 대량으로 만들어서 어디에 공급하려고 하느냐? 자,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미 헤비와 세미 라이트는 2025년부터 생산이 될 거고요. 대량 생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여기에 들어가는 LFP 배터리의 팩 사이즈는 최소 500kWh부터 시작을 한다. 그리고 세미 헤비에 들어가는 하이니켈 양극재, 여기에 들어가는 배터리 용량은 최소 800kWh부터 시작한다. 지금 현재 테슬라가 장착하고 있는 가장 대용량 배터리에 들어가는 출력이 얼마냐면 사이버 트럭이잖아요. 100kWh에서 비스트 같은 경우는 120kWh가 최고라고 지금 보이고 있거든요. 800kW, 500kW짜리 세미 트레일러가 내년에 출시된다고 했을 때 얼마만큼의 LFP 양극재와 얼마만큼의 하이니켈 양극재가 당장 조달이 필요한지 이거는 다음 시간에 제가 손수 계산으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시간 또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LNF의 인베스터 데이에서 LNF가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게 무엇인지 저는 충분히 암시를 줬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또 이 답답한 인간들은 테슬라라는 이야기를 못하고요. 테슬라가 얘기하고자 하는 선박과 관련된 이야기도 숨겼고요. 레드우드 머티리얼즈와 파나소닉에 들어간다는 이야기도 생략했습니다. 자, 그리고 레드우드 머티리얼즈에서 우리와 기술 제휴를 통해 폐배터리 재활용 산업까지 같이 하기로 했다는 내용도 뺐네요. 굉장히 다양하고 흥미로운 정보는 주었지만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하나도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은 LNF의 어찌 보면 최고의 기만 전술이 어제 인베스터 데이의 결정판이지 않았을까. 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드디어 테슬라 생태계와 LNF의 생태계의 접점이 하나둘씩 현실화가 되고 있다는 점 여러분들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고, 과연 이 세계관이 어디까지 확장될 건지 흥미롭게 지금부터 지켜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혹시나 LNF 관련된 추가적인 리포트, 숨겨져 있는 내용들, 접점을 찾을 수 있을 만한 흥미로운 재료들이 뭔지 알고 싶으신 분들은 010-8120-3321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F라고 보내주신 분들에게 제가 대응 전략 리포트 혹은 여러분들이 더 추가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는 숨겨진 내용들 자료를 통해서 전달을 해드릴 거니까 많이 신청하셔서 LNF 투자 관점을 잡으시는데 큰 도움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LNF 영상 후속으로 조만간 빨리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